지금부터 가족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최인희 할머니가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혜롭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최인희는 76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섰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정직했고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손녀를 돌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인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 최경훈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곳 많아요. 실버 레지던스 있잖아요. 바다 보이고 식사도 다 나오고. 어머님 같은 분들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던데요. 인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했니? 며느리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도 솔직히 좀 힘들어서요. 애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 엄마도 할머니들 많은 데서 돌봄받으면 오히려 좋잖아요. 인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하다는 거죠, 그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죠. 편하다. 그 말이 인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주일 뒤 인희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고급 실버 레지던스였습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보니 깔끔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 넓은 정원, 호텔 같은 로비. 입주 설명회에서 원장 지봉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년을 책임집니다. 그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손녀가 울었습니다. 현관에서 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가요?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인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다녀올게. 며느리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계셔야지. 우리가 자주 보러 갈게요. 하지만 인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인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버 레지던스는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로비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인희는 짐을 풀었습니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넓었고 음식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79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곳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는 걸. 이니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니는 잠들기 전 호출벨을 확인했습니다. 낡았습니다. 버튼이 헐거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왜 여기 있을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니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급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니는 문틈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직원 2명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또야,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잖아. 원장님이 뭐래? 모른 척하래. 어차피 다들 늙으신 분들이니까. 2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익힌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니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어. 창밖으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달빛이 일렁였습니다. 최인희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니는 시설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했고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기침 소리, 신음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낮은 대화. 약품 공급이 또 지연됐어.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예산 문제라잖아. 이니는 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니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니는 재빨리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어르신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니가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분은 식당에서 봤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니는 재빨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안 와?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니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직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쓰러진 분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10분이 지나서야 간호사가 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쓰러지셨어요. 호출벨을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간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시적인 저혈압이에요. 이니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좀 쉬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예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돌아섰습니다. 이니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호출벨이 왜 작동 안 했죠?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계 점검 중이었어요. 큰 문제 아닙니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이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밑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봉투였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일 전 날짜였습니다. 약을 못 받은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쓰러졌던 어르신이 인희를 찾아왔습니다. 심도하였습니다. 79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얼굴에 피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인희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인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아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 이상해요. 약이 자꾸 늦게 와요. 호출벨도 자주 고장나고 응급 상황에도 직원들이 천천히 와요. 실수 아닐까요? 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치곤 너무 자주 일어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층 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심장약을 일주일이나 못 받으셨대요. 결국 도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인희가 물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찻잔을 쥔 인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아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재단 계열사더라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다 거기서 치르게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인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도아가 인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전 간호사였어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했어요. 이런 패턴 우연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87세 박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일주일째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81세 이 할아버지는 지난달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직원들이 6시간이나 늦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인희가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바쁘다고만 하더군요. 근데 이상한 건 다른 층 젊은 직원들은 한가해 보이던데. 인희는 메모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흘 뒤 인희는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의 목표는 달성했나? 원장 지복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원장님, 의료비 지출이 전 분기 대비 30% 줄었습니다. 좋아. 그럼 장례 쪽 수익은? 예상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잘했어. 계속 유지해. 인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료비를 줄이고 장내 수익을 늘린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장 지복만이 나왔습니다. 인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인희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복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희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복만이 여전히 서서 인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아가 속삭였습니다.
원장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방 근처를 자꾸 지나간대요. 이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오늘 원장실 앞에서 마주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하래요. 도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조용히 있으라는. 이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아가 이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 이니가 도아를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아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저들의 숫자가 돼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니가 말했습니다. 해요. 증거를 모읍시다.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밤바다가 일렁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결심을 실어 날랐습니다. 최인희와 심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이니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익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니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학생들 출석부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쓸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사항 1 약품 공급 지연. 의심사항 2 호출벨 고장 방치. 의심사항 3 응급상황 대응 지연. 의심사항 4 장내 업체 연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이니는 도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이니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3가지예요. 첫째, 약품 공급 지연 기록. 둘째, 응급 상황 대응 지연 증거. 셋째, 재단과 장례업체의 계약 관계 증명.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구하죠? 이니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해요. 급하게 하면 들킬 거예요. 도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약품 기록은 제가 할게요. 전 간호사였으니까 의료 기록 보는 법 알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할게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아는 사람이에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슬쩍 물어볼게요. 이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입주민들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피해 사례를 모아야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심해요. 당신도요. 그날부터 이니는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층을 돌아다녔습니다. 입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러다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약 받으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87세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도 고혈압 약이 사흘이나 늦게 왔어요. 전화했더니 배송 문제래요. 자주 그러세요? 이번 달만 벌써 2번째예요. 이니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이름, 증상. 81세 이 할아버지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호출벨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결국 직접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죠. 그래서요? 그제야 직원이 왔어요. 병원 가자고 했더니 6시간 뒤에 차가 온다고 하더군요. 응급차를 부르자니 비용이 많이 든대요. 이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죠.
뭐, 다행히 큰일은 안 났지만,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3층 김 할아버지는 그렇게 못 참으셨대요. 이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니의 수첩은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15명의 입주민, 42건의 의심 사례.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도화도 성과를 냈습니다. 밤늦게 이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했어요. 도화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뭐려? 9버전 매뉴얼이요. 간호사실 쓰레기통에서 건졌어요. 폐기 직전이었어요. 이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품 공급 조절 지침. 문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 위험이 낮은 약품은 공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단, 입주민의 불만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 이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필요해요. 뭐가요? 재단과 장례업체 사이의 계약서요. 이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도화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소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원장실을 청소하시는데 부탁해 볼게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돼요. 이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해요. 사흘 뒤 도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구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 서비스 연계 계약서. 제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입주자 사망 시 재단은 지정 장례업체에 우선 연락하며 장례 수수료의 40%를 재단에 환원한다. 이니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곳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하려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곳이에요. 우리 목숨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도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이건 계약서, 사본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약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뭐가요? 입주민들의 직접 진술이요. 그리고 호출벨 고장 기록, 약품 재고 차이, 응급 대응 지연 기록. 이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갈 길이 멀네요. 도화가 이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그날 밤 이니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입주민 피해 사례 15건, 9버전 매뉴얼 약품 공급 조절 지침, 장례업체 계약서 사본. 아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이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호출벨 고장 증거 확보, 직원 증언 확보, 약품 재고 기록 확보.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익힌 끈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일렁였습니다. 이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복수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니와 도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호출벨 고장 사진 37장. 이니가 직접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3층, 5층, 7층. 고장난 호출벨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약품 재고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도아가 야간 근무 간호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간호사도 시설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입주민들의 진술서도 모았습니다. 12명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니가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피해자가 생겨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도 언젠가 늙어요. 그때도 이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니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30년간 교편을 잡으며 만난 수많은 제자들. 그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이진수. 지금은 시청 복지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나야, 최인희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오랜만이지. 잘 지내니? 네, 선생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3일 뒤 이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니는 정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진수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직한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런 일이? 이진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진술서도 있고, 계약서도 있어. 이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의료비 횡령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해. 공식적으로 조사해줘. 이진수가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큰 사건이에요. 재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치 라인도 있을 텐데. 이니가 이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너한테 물을게. 내가 늙었을 때 이런 곳에 있고 싶니?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도와줘. 이게 마지막이야.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하는 거. 이진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일주일 뒤 아침 9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차 세대가 시설 앞에 섰습니다. 시청 직원 6명, 경찰 4명, 기자 2명 모두 함께 들어왔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원장 지복만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진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시청 복지감사팀입니다. 정기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지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기 감사는 분기마다 하는데 지난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특별 감사입니다.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이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료비 횡령 및 노인학대 의혹입니다. 지복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때였습니다. 이니가 복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도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지복만이 이니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최인희 어르신 설마. 이니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지복만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뭔가 오해가... 이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진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품 공급 지연 기록, 호출벨 고장 사진, 구버전 매뉴얼, 장례업체 계약서, 입주민 진술서. 이진수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시죠. 지복만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복만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실입니까?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약품 공급을 조절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장례업체로부터 수수료 40%를 받기로 했습니까? 지복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수가 경찰을 받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복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재단 차원의 결정이었고... 이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노인들을 돈으로 바꾼 죄, 오늘 모두 갚게 될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크게. 지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원장실 금고에서, 회계팀 서랍에서, 의료진 사무실에서, 의료예산 횡령 내역, 약품 공급 조작 기록, 장례업체와의 뒷거래 증거. 감사팀은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뉴스에 나갈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지복만이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니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아가 옆에 섰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니가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이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의가 바로 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이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용기 내주셔서요. 이런 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쉽진 않았어. 하지만 해야 했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남을 거야. 이곳이 제대로 된 곳이 될 때까지. 그리고요? 다른 곳도 봐야지. 이런 곳이 또 있을 테니까. 이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니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이진수가 돌아갔습니다. 이니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년은 끝이 아니야.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니의 마음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보장되었습니다. 호출벨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간호 인력도 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함 대신 안도가,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고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화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니가 돌아봤습니다. 아들 최경훈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손녀도 있었습니다. 이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이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이니가 바다를 봤습니다. 말해서 뭐하니? 너희는 바빴잖니? 경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여기 보낸 게 편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편하려고. 며느리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경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버렸어요. 그것도 이런 곳에. 손녀가 이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경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훈아, 네. 엄마, 너도 배웠으면 좋겠다. 네. 이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사랑을 팔아버리면 모두를 잃는다는 걸. 경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이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널 용서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네. 엄마, 다시는 날 약자로 보지 마라. 경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니를 봤습니다. 이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강하세요. 이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안 끝났어. 며칠 뒤 이니는 손녀와 산책했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안 와요? 이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바다도 보이고 친구들도 있고. 그럼 나도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손녀가 웃었습니다. 이니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이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 기록했던 페이지를 봤습니다. 의심사항 1 약품 공급 지연. 의심사항 2 호출벨 고장 방치. 이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바다 위로 은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이니는 창가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난 해냈어.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어.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이니의 눈가에 눈물 한 줄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최인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바다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했어.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그녀가 있는 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존엄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